이 아줌마가 미쳤나? 회장님 죽이려는 거야! 저 여자 잡아! 살인이야! 태상그룹 본사 로비가 아비규환이었어요. 강인철 회장이 심정지로 쓰러진 상황에서 한 청소부가 바닥 광택기를 거칠게 뜯어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직류 300볼트가 저장되어 있어요. 제 세동기랑 원리가 같다고요. 그녀가 광택기 내부의 원통형 부품에서 전선을 끊어냈어요. 커패시터였어요. 파직! 전기 스파크가 튀면서 회장의 몸이 바닥에서 튀어올랐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청소부가 회장을 감전사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청소부에게 집중됐어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청소기 부품으로 사람을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출근길에서, 아니면 휴식 시간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여자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거예요. 시간은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말이에요.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태상그룹 본사는 고요했어요. 40층 유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 웅장하게 서 있었죠.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가 올라왔어요. 문이 열리자 청소 카트를 끄는 여자가 나왔어요. 이서연 38살이었어요. 태상그룹에서 미화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서연은 늘 그랬듯이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옷이었죠.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어서 색바랜 캡모자 안에 완전히 집어넣었어요. 일회용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노란색 고무장갑을 낀 손은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운동화 바닥이 닳아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 말이에요. 모자챙 아래로 드러나는 그 눈은 보통 청소부의 것과는 달랐어요. 너무 맑고 예리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의사의 눈 같았어요. 집중력 있고 관찰력이 뛰어난 눈이었죠. 서연은 20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물걸레를 꽉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쓸쓸하고 단조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빠뜨리는 곳 없이 꼼꼼하게 닦아냈죠. 그런데 서연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40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새벽부터 나오셨구나.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청소부가 회장을 걱정할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은 한 층씩 올라가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25층, 30층, 35층. 점점 회장실에 가까워졌어요. 그럴수록 서연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마침내 40층에 도착했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회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죠. 거칠고 힘든 숨소리였어요. 문틈 사이로 강인철 회장이 보였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백발이 성성하지만 숱이 많았고 뒤로 깔끔하게 넘긴 올백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연륜과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회장은 평소와 달랐어요. 가슴 부근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후, 후, 후.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회장은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약통이 놓여 있었죠. 심장약, 혈압약, 소화제, 온갖 약들이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눈빛 같았어요. 회장이 약통을 하나 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약을 꺼내려다가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애가 탔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그녀를 본 상태였죠. 아가씨.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낮지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였죠. 서연은 몸을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또 새벽부터 일하고 계시는군요. 힘들지 않습니까? 예상외로 따뜻한 말투였어요. 직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한 회장치고는 의외로 다정한 목소리였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이런 새벽부터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어요. 회장이 말을 멈추고 서연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 시선을 피했어요. 가족은 없습니다. 서연의 대답이 짧았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죠. 회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서 두유 한 팩을 꺼냈어요. 늘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죠. 이거라도 드십시오. 기운 차리시고. 서연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두유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닌 복잡하고 애틋한 무언가였죠. 회장도 그걸 느꼈는지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냥 새벽부터 회사에 나오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서연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보통 청소부라면 회장 건강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약은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이번엔 회장이 정말 놀랐어요. 네, 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상에 약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나 봅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스크 위로도 붉어진 게 보였죠. 회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럼 저는 일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숙이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이 다시 책상에 앉아 약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회장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후, 서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회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걸까요? 서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회장실에 가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6시가 되자 회장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장이 복도로 나왔어요. 서연과 다시 마주쳤죠. 아가씨, 수고 많으십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도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둘 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회장이 먼저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걱정은 여전했어요. 내일도 또 서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이런 새벽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새벽 7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자 같은 여자,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그 비밀 속에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후 2시 태상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오가고 방문객들이 접수대에서 절차를 밟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장에 대형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광택기를 밀며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강인철 회장이 나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불안정했죠. 회장은 로비 중앙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했죠. 으윽,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쿵!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커다란 소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회장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더욱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호흡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119 신고했어요. 의사 계신가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보안팀장이 달려왔어요. 급한 마음에 벽에 걸린 응급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AED 제세동기가 있었거든요. 제세동기 가져왔습니다. 보안팀장이 AED를 꺼냈어요. 전원을 켰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안 돼? 보안팀장이 당황했어요. 계속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제세동기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어요.
안 됩니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장님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119는 신고했지만 도착하려면 최소 10분은 걸렸어요. 심정지 환자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때 서연이 움직였어요. 광택기를 버리고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줌마,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보안 요원이 서연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다시 일어났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회장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을 확인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그리고 귀를 가슴에 대고 심음을 들었어요. 심정지예요. 즉시 제세동이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어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의사도 아니면서. 그때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광택기 쪽으로 뛰어갔어요. 뒷면 덮개를 거칠게 뜯어냈어요. 안에 원통형 부품이 보였어요. 커패시터였어요. 이걸로 할 수 있어. 서연이 커패시터에 연결된 전선을 힘껏 당겼어요. 플라스틱 피복을 이빨로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미쳤나?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했어요. 전선 두 가닥의 피복을 완전히 벗겼어요. 구리선이 드러났죠. 서연이 다시 회장에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벗겨진 전선이 들려 있었어요. 비켜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막으려 했어요. 저 여자 회장님 죽이려는 거 아니야? 전선으로 뭘 하려고? 보안 요원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를 밀어냈어요. 놀라운 힘이었어요. 제발, 시간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회장의 셔츠를 찢었어요. 가슴팍이 드러났어요. 이건 일반 전기가 아니에요. 모터 시동용 고압 커패시터라고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직류 300볼트가 저장되어 있어요. 제세동기랑 원리가 같다고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서연이 전선 두 개를 들어 올렸어요. 한쪽은 심장 위쪽에, 다른 한쪽은 아래쪽에 위치시켰어요. 정확한 제세동 위치였어요. 저 여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회장님 감전사시키려는 거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나, 둘. 서연이 전선을 회장의 가슴에 댔어요. 셋. 파직.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어요. 회장의 몸이 바닥에서 튀어올랐어요. 타는 냄새가 났어요. 아, 살인이야. 저 여자 잡아. 로비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연을 범죄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전선을 들어 올렸어요. 아직 안 돼요. 한 번 더. 그만해. 회장님 죽인다. 사람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필사적이었어요. 파직. 두 번째 제세동이었어요. 회장의 몸이 다시 튀어올랐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스파크였어요. 으윽. 그때 회장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갔어요. 회장의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났다. 회장님이 살아나셨어요. 로비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연을 의심스럽게 봤어요. 서연은 다시 회장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을 확인했어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맥박 정상이에요. 의식이 돌아올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사 같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시 평소의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회장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울먹였어요. 회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아가씨가 저를, 회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회장이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설명해 줬어요. 서연이 전선으로 제세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아가씨가 저를 살린 거군요. 회장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한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회장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응급처치하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서연을 가리켰어요. 저 청소하는 아줌마요. 컵헤시터로 감전시켰어요. 구급대원이 놀랐어요. 컵헤시터로 제세동을 한다는 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구급대원이 서연을 봤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청소도구를 챙겨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죠. 저기요. 구급대원이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로비에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됐어요. 과연 저 청소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회장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그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니야.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오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구급대원이 회장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맥박 안정돼 있습니다. 의식도 명료하고요. 구급대원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런데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다고 했죠? 보안팀장이 서연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저 청소부 아줌마예요. 컵헤시터로 감전시켰거든요. 컵헤시터로요? 구급대원이 놀랐어요. 그런 응급처치는 전문 지식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네. 광택기 안에 부품을 뜯어서 회장님 가슴에 댔어요. 처음엔 회장님 죽이려는 줄 알았죠. 보안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여전히 서연을 못 믿어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의료진이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급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컵헤시터를 제세동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셨죠? 일반인이 하기엔.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서연의 대답이 짧았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이 말했어요. 그 아가씨가 저를 살렸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니. 보안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조사해야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사요?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책임져야죠. 보안팀장의 어조가 험악해졌어요. 회장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서연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직접 해명하셔야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만 무사하시면. 서연이 사양했지만 보안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중대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잘못됐으면 살인미수로 고발해야 하거든요. 살인미수요?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연하죠. 전기로 감전시킨 건데요. 운 좋게 살아나신 거지, 자칫하면. 보안팀장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구급대원이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시네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건데.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팀장이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힘겹게 말했어요. 그만하십시오. 그 아가씨는 저를. 회장님은 안정을 취하시고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장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서연을 붙잡았어요. 구급차에 같이 타세요. 병원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집에 가겠습니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사양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강제로 끌고 갔어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거든요. 구급차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올라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서연은 구급차 안에서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태산대병원이라는 큰 간판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였어요. 구급차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심정지였는데 현장에서 제세동 받고 회복됐습니다. 회장이 들것에 실려 내려갔어요. 서연도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이 병원 건물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병원 간판을 보고 있는 눈빛이 공포로 가득했어요. 보안팀장이 서연을 재촉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설명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이 땅에 붙은 듯 했어요. 저는 여기 안 들어가겠어요. 뭐라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주세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실려간 병원인데. 안 됩니다.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병원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흉부외과 과장 최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태수는 40살 정도로 보였어요. 기름진 포마드로 머리를 넘기고 얇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지적으로 보이려 했지만 눈매가 비열해 보였어요. 최태수가 상황을 파악했어요. 강 회장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심정지로 실려오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설명했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했죠? 보안팀장이 서연을 가리켰어요. 저 청소부가요. 컵헤시터로 감전시켰답니다. 최태수가 서연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연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최태수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일반인이 제세동을 한다는 게. 최태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어요. 아무튼 회장님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나중에 조사하고요. 최태수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의 들것을 따라 이동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병원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게 온몸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들어가시죠. 보안팀장이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주세요.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죠. 보안팀장이 강제로 서연을 끌고 갔어요. 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서연의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모습, 의사들의 하얀 가운, 소독약 냄새, 모든 게 서연에게는 악몽 같았어요. 이곳에서 기다리세요. 회장님 상태 확인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서연을 의자에 앉혔어요.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회장님 어디에 계시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처치가 정말 효과적이었나 봐요. 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됐어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서연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마치 죄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청소부가 제세동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왜 저렇게 떨고 있지? 서연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보안팀장이 지키고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어디 갔어? 최태수의 목소리였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서연 같았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최태수가 자신을 알아본 거였어요. 4년 전에 병원에서 쫓겨난 그 의사 말이에요. 전화 속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아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태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연은 재빨리 화장실로 다시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켰다. 과연 서연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4년 전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최태수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보안팀장이 여전히 지키고 서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보안팀장의 대답이 무뚝뚝했어요. 여전히 서연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최태수가 나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따라 간호사들이 몰려 나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최태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세동기 준비해. 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피네프린을 줘. 몇 밀리그램 투여하시겠습니까? 간호사의 질문에 최태수가 당황했어요. 정확한 용량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보통 용량으로. 교수님, 구체적인 용량을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최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보안팀장이 최태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강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지요? 아, 네.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태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연을 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뭐죠? 보안팀장이 설명했어요. 회장님을 응급처치한 직원입니다. 컵헤시터로 제세동을 했다고. 뭐라고요? 최태수가 놀랐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컵헤시터로 지져? 하하. 최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서연을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정말 가관이군요. 최태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높은 키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무시와 멸시로 가득했어요. 아, 청소부.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요. 서연이 움찔했어요. 내가 전기 도박 기술자야? 어디서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VIP 구역에 들어와. 최태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모욕감에 몸이 떨렸어요. 교수님, 너무 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안팀장이 말렸어요. 심해? 이게 심한가요? 무자격자가 환자를 함부로 건드린 거잖아요. 최태수가 흥분했어요.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운 좋게 살아난 거지. 자칫하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말없이 모욕을 감내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 최태수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보안팀장이 다시 말했어요. 구했다고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의료진이 왔으니까 살아난 거죠. 최태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방해되니까 저리 가세요. 우리가 제대로 치료하겠습니다. 최태수가 손짓으로 서연을 쫓아냈어요. 마치 파리를 쫓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일어났어요. 최태수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최태수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나가세요. 병원은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서연은 말없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응급실 쪽을 자꾸 돌아봤어요. 회장이 걱정됐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어요. 교수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나왔어요. 최태수가 당황했어요. 뭐가 급변했다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최태수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연도 따라가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최태수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에피네프린 0.5mg 준비. 교수님,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교수야, 간호사야? 최태수가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서연이 그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용량이 잘못됐어요. 에피네프린 0.5mg은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었어요. 안 돼.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안팀장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급했어요. 응급실 안에서 최태수가 계속 지시하고 있었어요. 빨리 줘. 뭐 하고 있어? 교수님, 정말 이 용량이 맞나요? 간호사가 다시 확인했어요. 최태수가 화를 냈어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어디서 감히?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준비했어요. 에피네프린을 주사기에 뽑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상황에서 저 용량으로 투여하면 회장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잠깐, 서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회장의 심전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한 신호음이 들렸어요. 교수님,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최태수가 당황했어요. 뭐라고? 심실빈맥 같은데요. 최태수는 어쩔 줄 몰랐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뭘 해야 돼? 교수님이 지시해 주세요. 간호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최태수는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했어요. 서연이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안팀장이 막았어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제발.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응급실 안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최태수는 여전히 당황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심전도의 신호음이 더욱 불규칙해졌어요. 교수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안 돼. 이래선 안 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서연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나설까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급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회장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죠.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수줍고 조용한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말이에요. 응급실 안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장의 심전도가 계속 불규칙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최태수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랐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최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아트로핀을 줘. 최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교수님, 부정맥 환자에게 아트로핀은 뭘 자꾸 묻는 거야. 내가 교수잖아. 최태수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서연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트로핀은 지금 상황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약물이었어요.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사기에 아트로핀을 뽑았어요. 주사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보안팀장을 밀쳐내고 응급실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요. 서연이 소리치며 최태수의 팔을 낚아챘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야? 이 여자가... 최태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서연의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거 놓으면 대동맥이 파열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뭐라고? 대동맥이 파열된다고? 우측 관상동맥 박리라고요. 아트로핀 쓰면 심박수만 올라가서 더 위험해져요.
서연이 정확한 의학 용어를 사용했어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최태수가 어이없다는 듯 서연을 밀쳐냈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훈수야? 최태수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의사야? 어떻게 관상동맥 박리를 알아? 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손을 올려 낡은 모자를 벗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어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천천히 내렸어요. 최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어요. 너는 응급실 안의 고참 간호사들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서연 선생님? 한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나다. 4년 만인의 최태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내가 없는 동안 실력이 더 형편없어졌구나. 최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서연 선생님이야. 4년 전 그 천재 흉부외과 의사. 어떻게 청소부로.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 불규칙, 혈압 저하. 우측 관상동맥 박리 의심됩니다. 서연의 진단이 정확했어요.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내셨어요? 심전도 패턴과 증상을 종합해보면 명확해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어요. 최태수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잠깐, 너는 이미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그래도 당신보다는 훨씬 나아. 서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최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연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베타 차단제 준비해 주세요. 메토프롤롤 5mg. 네, 선생님.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연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것 같았어요. 잠깐, 내가 교수야. 최태수가 항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했어요. 서연이 베타 차단제를 천천히 주입했어요. 회장의 심전도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혈압도 상승하고 있어요. 회장의 얼굴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최태수를 돌아봤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막았는지. 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난 것이 창피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간호사들이 서연을 우러러봤어요.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멋있으세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예전은 이미 끝났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장을 살폈어요. 이제 안정됐으니까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회장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최태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너는 왜 여기에?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다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올렸어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최태수가 서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응급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안팀장도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서연은 말없이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연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회장 곁에 서서 차분하게 상태를 점검했어요. 손놀림이 완전히 달랐어요. 숙련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맥박 80, 혈압 110에 70. 일단 안정됐네요. 서연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관상동맥 박리가 확실하다면 수술이 필요해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최태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잠깐, 모두 정신 차려. 최태수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 면허 취소된 범죄자야. 응급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4년 전에 의료사고 일으켜서 쫓겨난 인간이라고 최태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최태수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의료사고? 그게 내가 한 일이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강렬한 힘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환자를 죽였잖아. 최태수가 흥분했어요. 하지만 말끝이 흔들렸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가 그 환자를 죽였는지 우리 둘 다 알잖아. 순간 최태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 뭔 소리야? 기억 안 나? 수술실에서 떨던 내 손을. 닥쳐. 최태수가 서연의 말을 막았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회장의 상태가 다시 변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다시 부정맥이.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즉시 회장에게 집중했어요. 다른 모든 건 제쳐두었어요. ST 분절 상승 보여요. 심근경색 진행 중이에요. 서연이 심전도를 읽었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바이탈 체크해. 서연의 지시가 날아왔어요. 간호사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혈압 90에 60으로 떨어졌어요. 산소 포화도 92%. 맥박 불규칙.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최태수는 어쩔 줄 몰랐어요. 하이브리드 수술방 열어요. 당장. 서연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응급심혈관 조영술 준비하고 스텐트 삽입 도구 모두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서연의 지시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잠깐, 내가 교수라고. 최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 여자 말 듣지 마. 면허도 없는 인간인데. 최태수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용기를 냈어요. 교수님,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에요. 뭐라고? 이서연 선생님이 오라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해져요. 다른 간호사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판단을 믿어야죠. 예전에도 그렇게 많은 환자를 구하셨잖아요. 최태수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의료진 모두가 서연을 지지했어요. 서연은 회장의 들것을 밀며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 준비 완료되는 대로 들어갈게요. 네, 선생님. 젊은 전공의들도 서연을 따랐어요. 그들에게는 서연이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복도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 이서연 선생인가? 4년 전 그 유명한
어떻게 청소부로.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수술복을 건넸어요. 선생님, 스크럽으로 갈아입으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아입겠습니다. 서연이 청소복을 벗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완벽한 감염 관리였어요. 최태수가 뒤늦게 따라왔어요. 아, 당장 멈춰. 하지만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최태수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수술실 안에서 서연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환자 위치 조정하고 조영제 준비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선생님. 모든 의료진이 서연의 지시를 따랐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취 깊이는 어때요? 적정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시작할게요. 서연이 조영제를 주입했어요. 모니터에 관상동맥이 나타났어요. 역시 우측 관상동맥 박리네요. 꽤 심각해요. 서연의 진단이 맞았어요.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경험이에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서연의 손놀림이 예술 같았어요. 스텐트 위치 조정할게요. 조심스럽게. 혈류 확인됐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됐어요. 수술실 밖에서 최태수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병원장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서연이 나타났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네,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당장 막아. 절대 성공하게 두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태수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수술 완료됐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 상태 안정적이에요.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수술복을 벗었어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연의 진짜 모습을 모두가 봤거든요.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태수와 병원장은 무슨 계획을 세울까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수술실 안은 조용했어요. 서연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있었어요. 2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완벽했어요. 봉합 완료됐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환자 상태 어떤가요? 마취가 의사가 물었어요. 혈압 1만 2080, 맥박 정상, 산소 포화도 98%. 모든 지표가 안정적이에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젊은 전공의가 감탄했어요. 서연의 실력을 직접 본 순간이었어요. 관상동맥 박리 부위 완전히 복구됐고 스텐트 위치도 정확해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수술 가운을 벗었어요. 수술이 끝나자 지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렸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서연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네, 선생님. 의료진들이 회장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산대병원 병원장이었어요. 최태수의 아버지였죠. 어디 있어? 그 불법 의료행위자가. 병원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뒤따라 경찰 2명이 나타났어요. 저기 있습니다. 최태수가 서연을 가리켰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병원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서연,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환자를 살렸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살렸다고? 무면허로 수술한 게 살린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4년 전에 면허 취소됐잖아. 그런 내가 수술을 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찰관님,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주세요. 병원장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 사유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서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그때 중환자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급히 나왔어요. 강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중환자실로 몰려갔어요.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또렷했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장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회장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지만 노력했어요.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거다. 회장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컵페시터로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병원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한 건. 회장의 시선이 최태수에게 향했어요. 너희 부자들이고.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원장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마취 때문에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4년 전 내가 모든 걸 조사했다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어요. 비서실장 김 부장입니다. 회장의 오른팔이었어요. 회장이 손짓했어요. 김 부장, 그걸 보여줘. 김 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들이 4년 전 사건의 진실입니다. 김 부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CCTV 영상과 의료 차트가 들어 있었어요. 4년 전 수술실 CCTV 원본입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수술실 장면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최태수가 수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악화됐습니다. 영상 속 간호사가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하지만 최태수는 어쩔 줄 몰랐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최태수를 밀치고 수술을 이어받았어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능숙하게 수술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환자가 너무 위험한 상태였어요. 결국 환자는 사망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최태수의 실수였어요. 이 영상이 조작된 거였군요.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최태수 씨 실수 부분은 삭제하고 서연 선생님만 남겨놨어요. 병원장과 최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의료 차트도 조작됐습니다. 김 부장이 원본 차트를 보여줬어요. 실제로는 최태수 씨가 잘못된 수술을 했고
서연 선생님이 수습하려 했던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서연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병원장이 소리쳤어요. 조작된 증거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경찰이 최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최태수 씨, 의료사고 은폐와 무고죄로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무죄라고. 최태수가 발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장도 연행됐어요. 증거 조작과 무고, 교사죄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복도가 웅성거렸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회장이 서연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2번이나 살려주셔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회장의 말이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간호사들이 서연을 둘러쌌어요.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시 의사로 돌아오시는 건가요? 서연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으로 최태수와 병원장이 끌려갔어요. 그들의 악행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억울했던 서연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과연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년이 지났어요. 태산대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병원장이 부임했고 의료진들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서연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로비 안내판을 보니 새로운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흉부외과 센터장 이서연이라는 명패였어요. 서연은 그것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꿈 같아.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1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5층 흉부외과였어요. 예전에 일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서연은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마음이 벅찼어요. 진료실에 도착했어요. 문에 새로 단 명패를 다시 한번 봤어요. 흉부외과 센터장 이서연. 정말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정리돼 있었고 벽에는 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왔구나. 서연이 감격했어요. 길고 힘든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 통화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정말 축하한다. 화면 속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 우리 딸이 센터장이 됐다고. 엄마, 울지 마세요.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안 울어?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나 이제 다시 의사야. 그래, 우리 딸이 최고야. 어머니가 웃으며 울었어요.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곧 뵈러 갈게요. 알았어. 몸 관리 잘해라. 영상 통화가 끝났어요. 서연은 한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센터장님, 회진 시간입니다. 네, 갈게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의사로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병실을 돌았어요.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오랜 공백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한 환자가 고마워했어요. 다행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서연과 함께 일했던 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아주머니, 서연이 다가갔어요. 네. 아, 선생님.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기억하세요? 함께 청소 일했던. 어머, 설마. 서연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서연이 웃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아, 정말 축하한다.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아. 정말 잘 됐구나.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위로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의 말에 아주머니가 더욱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세요. 제가 가끔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래라. 언제든지 와. 두 사람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당당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을 비췄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그때 병실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환자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서연이 빠른 걸음으로 향했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병실에는 강 회장이 있었어요. 회복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께 인사드리려고요. 회장이 일어나려 했어요. 서연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고마워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사니까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제가 회장님 주치 일을 맡겠습니다.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회장이 안심했어요. 서연이 회장을 진료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죠.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다른 의료진들과 만났어요. 센터장님, 오늘 수술 일정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해가 저물어 갔어요. 서연은 진료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서연이 감회에 젖었어요. 절망의 터널을 지나 다시 희망의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의사 가운을 정리했어요.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로비를 다시 봤어요. 예전에 청소했던 그 바닥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네, 고생하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서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진정한 명의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여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